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 증시 토커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 장 마감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모 기업의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자, 우량한 회사로 잘 알려진 회사에 강연을 다녀왔는데요. 자, 그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회사의 주가와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쓸만하다 싶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개별 주식의 본질적인 수익률은 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 많이 있죠.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요, 참 매우 복잡한 공식도 있고, 또는 너무 간단해서 뭐랄까 왜곡된 주가를 만드는 그러한 공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식이든 그 근본적인 본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제 제가 강연 갔다 왔던 회사의 오랜 기간의 재무 상태와 그리고 주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노파심에 하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주식 투자 수익률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데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주가는 자, 랜덤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물잔에 떨어뜨린 잉크처럼 브라운 운동, 어디로 튈지 모르는 랜덤 운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도 그렇긴 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면요, 이 물감이 어디로 가는지 당장 요 코앞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보게 되면요, 특징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물보다 무거운 저 물감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다. 그리고 나중에 하루 정도 지나면 물감은 가장 밑에 깔아앉아 있고 물이 그 위에 있게 되죠. 즉, 우리가 랜덤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그 부분은 바로 기업 가치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어제 이제 제가 에스모 회사에 연수를 가서 이제 강사로서 멋지게 강의를 하고 오던 중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200여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하던 중에도 떠오르고 강의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에 쭉 떠올랐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강의를 갔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익이 쌓여갔던 매우 강한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극단적으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큰 재무적 이슈나 혹은 어떤 심각한 적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히 이제 수익이 났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이제 이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기업이 이익이 쌓이면 그게 회사에 유보되게 됩니다. 이익이 유보가 돼요. 쌓인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쌓이게 되면요,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 주가 지표인 BPS, 주당 순자산 가치, 북스 퍼 쉐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마치 아까 전에 이제 물감 떨어뜨린 그 랜덤 워크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 물감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것처럼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주가를 끌어당기는 하나의 중력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아주 멀리 이탈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시간은 걸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가 있고, 너무 아래로 밀려 내려갔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 올라가는, 자, 이러한 특징이 반복되게 돼요. 자, 그러한 흐름이 이 S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 이건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주식 이벤트, 뭐 증자, 이런 권리락,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한 주당 순자산 가치, 여기 이제 주황색 선입니다. 이것과 그리고 주가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당 순자산 가치는 2002년 말 이후 16년 동안, 자, 뭐 1249원에서 7080원까지 거의 한 5배 이상, 예, 거의 한 6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요걸 이제 연환산 증가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연 11%의 증가율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요 위치에서 꾸준히 유지가 됐다면, PBR 1 레벨에서 꾸준히 유지가 됐다면, 예, 매년 주가는 11%씩 꾸준히 상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란 게 이게 주당 순자산 가치하고 똑같이 가지 않죠.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보면요, 뭐 2007년 같은 경우 주가가 2002년에 수정 주가 기준 637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8517원,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2007년 중반에는 16,000원까지도 올라갔어요. 한 요 정도까지? 예. 오, 엄청난 상승이죠. 요것만 보면요, 마치 랜덤 워크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2012년에 2,000원까지, 야, 이거 뭐 심각하게 올랐다 심각하게 빠졌다, 들쑥날쑥 예측 불허합니다. 하지만 자, 주당 순자산 가치의 흐름과 주황색 선, 그리고 주가 흐름 파란색 선의 장기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요, 저 흐름은 매우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력에 끌려가는 행성처럼, 예, 어느 날은 앞서갔다가 하지만 어느 날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다시 앞서가기도 하고 제자리로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2018년에도 보면 이게 연 단위여서 그렇지 연 중에는, 예, 여기를 확 올라갔다가, 예, 내려온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하나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BR 레벨 1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회사의 장기적인 주당 순자산 가치 증가율이 주가 성장률, 주가 상승률하고 똑같을 겁니다. PBR 레벨이 1 수준이 유지가 된다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실에서는 주가가 딱 1 수준으로 쭉 가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의 총 장기 수익률, 이 부분은 10년 이상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연 BPS 성장률이 주가 수익률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 수익률이 추가가 됩니다. BPS에 있어서 배당이 없게 되면 배당은 그대로 BPS에 쌓이거든요. 예, 원래 쌓여야 될 돈인데 이걸 녹여서 주주들한테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총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배당 수익률도 꼭 함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 배당 수익률이 연평균 3% 정도였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 말부터 해서 2018년까지 연 11%의 BPS 성장률이 있었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만약에 PBR이 1레벨이 계속 유지되었다 한다면은, 혹은 뭐 1레벨이 딱 유지되는 거 아니더라도 PBR이 같은 값으로 계속, 예, 주가가 PBR 그 레벨을 유지하면서 움직였다면 연 11%의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 3% 해가지고 총 14%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업의 수익, 그 개별 기업의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입하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를 2007년 말에 가장 그 연 단위로는 가장 비싼 수준인 8,517원에 매입을 했다면요, 2007년에 확 올랐다가 이렇게 꺾였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위치였죠. 이게 이제 PBR 3배 수준인데요. 자, BPS보다도 3배 가까이 높았던 그 위치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에요. 만약에 주가가 요 위치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BPS가 요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요, 1년 안에 도달하려고 하려면 연 300% 성장을 해야 되고, 연 200%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우,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5년 안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연 24.6% 성장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자, 요 정도 성장률이다 그러면 이건 거의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사 내재 가치보다 월등하게 비싼 주가에서 주식을 매입을 했을 경우, 우리가 장기 성장률을 감안을 했을 때 이 회사가 내가 몇 년 안에 돈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높은 가격에 샀으면 높은 고속 성장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7년 고점에 만약에 매입을 했다 한다면요, BPS가 8,500원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지금 성장률 기준으로도 2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2020년 정도는 돼야지 8,000원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바가지를 쓰게 되면, 예, 오랜 기간, 2007년부터 해서 2020년이면 거의 13년이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싸게 매입을 한다면요, 자, 우리가 보너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총 투자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 BPS 성장률에 배당 수익률을 더한 값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비싼 값이 아니고 월등하게 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 한다면요, 주가가 위아래 등락을 하면서 PBR 1레벨에 오는 시기가 있겠죠. 뭐 또는 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때 도달했다 그러면 PBR이 1배도 안 되는 BPS에 현격하게 못 미치는 주가에 산다 한다면 현재 BPS를 주가로 나눈 그 부분을 기간으로 이제 감안해서 기간 연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년 안에 도착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당 순자산 가치 주가가 절반밖에 안 된다. 근데 1년 안에 도달했다? 그러면 200%의 보너스 수익률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2년 안에 도달했다 그럴 때는 60% 이상의 어떤 보너스 수익률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요 공식에 우리가 하나를 더해서, 자, 현재 BPS와 현재 주가를 기간으로 활용해서 연복리로 환산한 그 수익률이 플러스 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저 개념은 가치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보너스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보너스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발생했을 때는 가치 투자 수익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요. 그게 2010년대 자주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가치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가 최근에는 이게 그 회사 가치보다 언더로 내려오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뒤처졌지만, 차후에 저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가치 투자 수익률이 크게 한층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개별 주식의 가격 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좋은 증시 토크가 여러분들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금요일 하면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잠시 하산을 하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자, 1월 14일에 힘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조금 영상을 좀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파워포인트로 제가 만들어서 한 번 더 공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한번 변화를 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